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마이스 산업의 인센티브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는 그 인센티브 여행의 어떤 정의라든가 개념, 그쵸? 그다음에 어떤 그 종류, 그다음에 유형 같은 걸 살펴봤죠. 유형은 뭐 보너시피 그 유형은 뭐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도메스틱 이렇게 국경과 나라를 국적을 갖다가 가지고 기준을 두고서 나눴을 때 얘기를 했던 거였던 것 같고요. 그 목적은 뭐 동기부여, 사기진작,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 갖다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특징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부가가치가 아주 높다라는 걸 우리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우리가 진행했던 게 구성 요소로서는 어떤 것이 있다. 주체가 있고 여행 기획자가 있고 이런 걸 다 우리가 알아봤던 시간이고요. 이번 주는 이제 그걸 이어서 이제 거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 여행의 어떤 개념을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그런 개념을 정립된 상태에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죠. 결국에는 이제 사업으로서 비즈니스로서 우리가 발전을 시키려면 유치를 해야 돼요. 유치를 해야 되니까 유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자, 이 인센티브 유치는 1단계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대상자를 갖다가 발굴해야 돼요.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업체 혹은 협회 혹은 어떤 단체들 조직. 이러한 데서 어디서 하는지 찾아내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찾아내는 방법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찾아냈다고 합시다. 찾아내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따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체크할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그걸 제일 먼저 하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걸 찾아냈는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하고 나서 파급 효과는 어떤지 파급 효과는 어떤지 다음에 무엇보다도 유치 가능성을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유치할 가능성이 완전 제로다. 제로 베이스 완전 뭐 아무것도 없다. 0%다. 그러면 덤빌 필요가 없겠죠. 보통 그 조건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거는 포기하고 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유치 가능성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가능하다라는 오케이 사인을 자체적으로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업체에 어떻게 한다? 의향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연락을 해서 그 행사를 담당하는 여행사 혹은 기업 담당자 자 업체가 있습니다. 진행하는 기업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인센티브 여행을 진행한다고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보통 그 루팅을 잘라서 하게 되죠. 첫째가 기업 자체 그 기업 담당자들이 있어요. 행사를 진행하는 기업 담당자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엔 그걸 받아서 하게 되는 여행사도 존재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게 찢어지죠? 글씨가 찢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업체가 여행사나 그 전문으로 진행하는 여행사가 되죠. 예를 들자면 기업체가 A라는 데서 미국이라는 기업체가 칩시다. 그럼 미국 쪽에 있는 여행사에다 맡기든가 아니면 기업 자체의 담당자들한테 위임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그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 행사가 진행 전에 의향을 얘네들한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첫째 여행사 혹은 기업 담당자한테 보내는 거죠. 우리가 여기는 서울에 있는 코리아 여행사입니다. 코리아 트래블 비즈니스 트래블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행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저희들이 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제안서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여행사 혹은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제안서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메일 같은 걸로 이제 보내거나 아니면 우편 발송을 하거나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쫙 해서 제안서를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보내주죠.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발송을 하게 되고 로드쇼나 세일즈를 갖다 유치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제안서를 놓으니까 그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유치 가능성이 오케이 됐다 가능하다 덤빌 수 있다 이거 해볼 만하다
라고 판단되면 이제 마케팅 같이 보는 홍보를 하는 거예요. 홍보처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목적지 홍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데서 인센티브 여행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한국으로 온다라는 보장은 없겠죠. 그렇죠? 여러 나라들의 선정을 좀 한국 갈까, 일본 갈까, 대만 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목적지 이를 갖다 광고를 홍보를 해야 돼요. 한국이라는 목적지를 홍보를 쫙 해줘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중국의 바우젠이라든가 허벌라이프 혹은 제가 그때 그 사례로 들었던 목적지 제주도 그때 했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장점들을 쫙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 홍보가 첫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디로 하다 그걸 할 수 있는 에이전트도 이런 경험이 되게 많다. 이런 행사들을 진행한 경험. 이 에이전트는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만큼 노하우가 쌓여 있다. 노하우가 있다는 걸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목적지 여기는 이런 최적의 목적지다. 당신네들의 인센티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목적지다. 그리고 그걸 행사를 운행하고 있는 에이전트 또한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사는 상당히 만족을 기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갖췄다라고 우리는 홍보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들을 진행할 때 전달하고서 이제 시작을 해요. 또 인원이 1000명 이상이 넘어가는 단체, 대형 단체가 되겠죠. 대형 단체가 되면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그걸 혼자서 하긴 힘들다. 홍보를 하는데 관계기관의 지원을 받는 게 되게 좋아요. 지원을 받아야 된다. 대사관은 좀 힘들고 관광청이라든가 관광공사가 그걸 해주는데 지원을 주로 해주는 업체들은 이제 관광공사의 CVB 혹은 PCO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홍보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최종 인센티브 관광지로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종 인센티브 단체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열심을 조언해야 돼. 관계기관에 꼭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게 좋다. 이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형 단체가 되게 되면 끼어 있는 그 의사결정 과정이 되게 복잡해져요.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기관이 관계를 하게 되면 뭐를 끌어올릴 수 있다? 네,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인센티브 관광지 선정하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가지고 덤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래야 되나 한번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누가 가장 영향력을 미치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건 누구인가라는 걸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인센티브 행사의 실태 조사를 한번 했더니 목적지 결정권입니다. 목적지 결정권은 경영진이 가진 경우가 42.4%나 차지한다. 그러면 경영진이 되게 중요하죠. 제가 일전에 저 시간에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기업 회의죠. 기업 회의를 할 때 그 기업 회의 종류를 다루면서 경영진 미팅이 있다. 경영진 미팅. 이 경영진 미팅은 전략회의 같은 걸 하지만 소수가 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많아봐야 40-50명, 통상 20-30명, 적으면 진짜 10명. 그래서 이 회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을 들여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경영진한테 마음에 들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여행사로서, 에이전트로서 남아있다라면 충분히, 목적지 한국으로 하고 그 한국의 그 여행사를 통해서 하게 해줘. 이런 식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여행사가 한데, 그래서 대기업에 한번 제가 수주를 따본 적이 있는데, 그 여행사 가면 괜찮아, 믿을만해. 이런 소리 들었을 땐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짜릿함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가진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는 또한 재밌는 게 회사 내 담당 부서도 25.7%나 차지해요. 이건 무슨 의미냐? 인적 네트워크를 잘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인적 네트워크를, 고객 관리죠. 이런 인적 네트워크도 잘 관리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서 올릴 거 아닙니까? 그 여행사, 그 에이전트 괜찮아요.
저도 행사 작은 거 이런 거 좀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줄 수가 있거든요. 에이전트로서는 A, B, C가 있습니다. 세 개의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선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지를 한국으로 정했다라면 그 중에 A, B, C인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뭐 A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라고 제안 여기서 끝에 결제서를 올리겠죠. 그럼 경영진들이 그거 보고 판단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고객을 항상 만족시켜줘야 된다라는 거는 그 여행 참가 직원들이 참가했던 직원들도 영향력이 14%나 차지한다. 작은 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늘 누구나 고객이기 때문에 만족시킬 수 있는 행사를 항상 준비를 해주는 게 좋다. 특히 인센티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인센티브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벤트 신경을 더 바짝 써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 한순간만 제대로 훅 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좋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에 있어서 또 요거는 이제 그 목적지 의사결정에서 누가 가장 영향력 있나라고 보시게 되지만 또 하나는 1000명 이상의 해당 국가의 관광청이라든가 여행사들한테 나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또한 관계를 유지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만 행사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습니다. 특히 유치할 때 더더욱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잠깐 딴소리 하자면은 낯선 사람의 효과라는 책을 가끔은 낯선 사람의 효과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네이버에서 쳐보시면 되는데 낯선 사람의 효과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지 모른다 이거예요. 전혀 근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도와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상당히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제가 추천하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관계 유지, 누구나 관계 유지도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갖다가 굿 프렌드십을 갖다가 제대로 유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두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단계별로의 업무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매년 기획 및 제안을 하게 되죠. 근데 요 후에는 우리가 살짝 빠져 있게 되는데 이 인센티브 혹은 국제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나 인센티브 같은 대형 단체, 이건 대부분 거의 다 대형 단체들이에요. 뭐 10명, 20명 이런 건 거의 없거든요. 이런 단체들은 일단 대상을 발굴하는 단계가 있어요. 대상 발굴이 첫째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제안서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 의향을 조사를 하는 이때 제안서는 의향입니다. 의향을 체크하는 의향을 조사하는 제안서를 보내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 오케이 사인을 받고 그럼 제안서를 한번 넣어 주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제안서를 갖다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그 제안서를 제안해주고 마음에 들면은 이제 이 사람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누구한테 보낸다 그랬어요? 제안서는 담당하는 여행사 혹은 에이전트가 되겠죠. 그쪽에 PCO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여튼 형태는 에이전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그 기업의 담당자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기업의 담당자한테 기획안을 갖다가 제안을 해는 제안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받는 것도 한 개만 받는 게 아니라 뭐 A, B, C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중에 두 개 정도는 갖다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 프로그램을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 이제 가격 같이 체크를 합니다. 가격을 체크를 한다라는 거는 예산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겠다 없겠다라고 그 담당 에이전트나 그 기업의 담당자가 판단하겠죠. 그래서 세부 프로그램들을 조정을 하게 되고 그러한 조정에 대해서 협의돼서 오케이가 떨어지게 되면 계약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작성을 하게 되고 우리 이제 진행 준비를 합니다. 그럼 각종 수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항공이라든가 다음에 호텔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수배를 하기 시작해서 거기에 따른 컨퍼런스 룸은 필요한지, 컨퍼런스 룸은 몇 개가 필요한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준비해야 되고, 또한 기업체 이런 걸 하게 되면 회의가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두세 번 하기도 가끔씩 합니다. 그러니까는 기업의 경영진만
따로 해야 하는 일정이 통상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반 직원들이 진행하는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진이 진행하는 일정이 살짝 바뀝니다. 하루 정도는 만약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가 있다. 그러면 가는 날 오는 날은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도 어떤 날은 동일하게 하지만 하루는 빠져서 경영진 회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전에 세미나를 경영진들끼리 세미나를 해요. 세미나를 하고 오후에는 뭐 골프를 친다던가 어떤 모임을 따로 이렇게 갖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래서 제안서에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일정들이 항상 대기하고 만들어질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갖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수배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호텔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되는 뭐 임원들은 싱글로 잠을 자야겠다. 싱글 베드가 있는지 그럼 몇 개가 있는지 같이 다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미나실 조그만 건 있는지, 다음에 항공도 만약 비즈니스로 뭐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같이 파헤치면서 수배에 들어가 줘야 된다. 진행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정말 정성껏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거는 100% 완벽은 있기가 되게 힘들어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 성의만 보이더라도 조금 실수는 충분히 넘어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잘 열심히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행사가 종료가 되겠죠. 행사가 종료돼서 끝나면 안 됩니다. 평가를 해야 돼요. 사후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사후 평가를 분명하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보고서도 같이 작성을 하고 이러한 보고서는 내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쪽에서도 보내주면 되게 좋아요. 그 소위에서 그 기업체죠. 행사를 진행했던 기업체 나도 보고서를 보내주면 아 그랬구나 저랬구나 하나의 백서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번 행사를 나름대로 객관적인 위치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현장에다도 이 인센티브 행사를 준비했던 업체들한테도 보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을 해야 뭐 한다?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래야 다음에 제안서 만들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피드백 이 처리 과정을 꼭 거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안서는 업그레이드된 제안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수주하는 건 훨씬 더 쉽게 수주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단계별로 좀 더 세부 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인센티브 투어를 제공하는 기업체가 직원들에게 혹은 고객들에게 혹은 사업 파트너들한테 제공하는 목적이 뭐냐? 제공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는 뭐냐? 확실히 알아야지 프로그램도 제대로 짤 수가 있어요. 그 목적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목적을 이해를 못하라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담당자 말만 듣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담당자 말을 듣고선 이렇게 진행을 하되 거꾸로 담당자한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다? 이 사람 전문가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 전문가 소리를 들으려면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더 괜찮은 안들을 항상 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룰을 다 꾹찍꾹찍 깨우쳐야 돼. 참가 조건은 무엇이며 참가자들은 이해하기 쉬운지 참가자들의 특별한 직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체크를 해가면서 우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참석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히 보내. 그래서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다 파헤치는 것이 좋다. 그다음 대상자들은 과연 누군가? 동기부여하고자 하는 대상은 누군가? 소위 여기서 남자들인지 여자들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60대인지 70대인지 뭐 이걸 다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할 수 있고 다음에 몇 명으로 또 진행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항공과 호텔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체크를 할 때 몇 명도 돼야 되는지 만약에 1000명 이상 한다 5000명 이상 한다 100명이다 200명이다 거기에 맞는 호텔 리조트들을 갖다가 우리가 수배에 들어가려면 필요하다. 다음에 예산이죠.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행사의 총 비용은 얼마인지 또 1인당 비용은 또 산출을 뽑아가지고 같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비용 왜? 이런 거 갖다가 우리 이제 블랙다운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블랙다운 해가지고 요금을 갖다가 세부 사항을 세부 내역을 같이 알려줘요.
이 뭐는 얼마 들어갔고 뭐는 얼마 들어갔고 뭐는 얼마 들어갔고 뭐는 얼마 들어갔고 해서 에이전트 피 수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쫙 알려주게 되면 담당자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담당자들이 그 세부 항목을 보고 세부 항목을 보고 이거는 포함합시다. 이거는 좀 더 돈 될 수 있으니까 더 올려 끌어올립시다. 아 이거는 뺍시다. 생략합시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 담당자들하고 예산에 맞게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산 짤 때 그런 거 신경을 써주는 게 좋다. 다음 이제 위치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곳에서 하게 됐느냐. 이건 목적지 위치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목적지를 어디로 할 거냐. 과거에는 어디 했었구나. 아, 태국도 했었구나. 베트남도 했었네. 일본도 했었네.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이제 저게 되겠죠. 한국 했었네. 그럼 한국은 요번에 저번에 제주도 했었다라면 요번에는 어디 뭐 다른 도시를 갖다 또한 아주 멋지게 잘 포장해서 또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서 이제 중요한 게 언제 하냐. 이게 계절 트렌드를 파악을 해야 돼요. 계절 트렌드를 계절에 맞춰서 여름에 진행되는 건지 가을에 진행을 할 건지 겨울에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봄에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바뀌어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바뀌겠죠. 성수기냐 비수기냐 그거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연중 어느 때 개최하고 싶은 건지 또 어느 지역 쪽에서 개최가 그전에는 어디서 했었는데 이번엔 어디로 할 건지 추천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걸 잘 파헤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이죠. 이런 대형 행사들은 항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공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비행기는 있는지 비행기 일정을 같이 체크해야 되고 비행기의 규모는 왜 1, 20명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비행기 전체 다 태울 수 있는지 막 150명 정도 한다 200명 한다 그러면 분명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은 보게 되면 차터도 뛰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운항하는 코스로서는 항공을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전세기를 띄우게 되는 거죠. 전세기 비행기를 갖다가 이 전세기를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다. 이 전세기를 띄우게 되면 오히려 더 정기적인 비용보다도 비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올라간다. 그 이유는 뭐다? 네, 저번에 설명을 했지만은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비행기를 띄우게 되면 갈 때 타고 가요. 오케이. 근데 비행기는 올 때는 비어서 오겠죠. 왜냐면 계속 머무를 수는 없거든. 그 비행기는 계속 써야 되니까. 그렇겠죠? 빈 비행기로 옵니다. 또 나중에 이제 올 때 2박 3일 지나서 올 때 오케이 되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갈 때는 비어서 간다. 즉 1회 반복이지만 막상 비행기는 2회 반복이 되는 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당연히 올라가야 돼. 기름값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나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아까 말한 버짓에 영향력을 가장 미치는 게 이 비행기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잘 파헤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는 도시, 참고자들이 오는 도시도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 몇 개의 도시에서도 오는 건지도 파악을 해줘야 된다. 한 개의 도시에서만 올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도시에서도 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다국적 기업이 특히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 다국적 기업이 서울에서 역격했는데 베트남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쵸. 미국에서도 올 수도 있고 본사인 유럽에서도 올 수 있고 뭐 일본에서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항공 시간들을 쫙 뽑아가지고 안내를 해주고 각각 공항에서 몇 시에 의전 행사를 해주고 언제 미팅 나가고 다시 돌아갈 때도 또 체크를 해주는 이런 것까지 가장 잘 체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행사 진행에 있어서 이 비행기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되게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행 일정이죠. 프로그램 아이티너리 프로그램이 어떤지 되게 중요하겠죠. 프로그램 자체가. 이 프로그램 자체를 아이티너리 우리가 일정을 만들 때 그걸 감안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자유시간은 얼마나 줘야 되는지 또 체험시간은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거는 결국에는 사람의 뭐죠? 대상자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이것도 제대로 프로그램이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한국적이고 대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걸 갖다가 잘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유시간을 줘야 되는 팀인지 자유시간이 필요한 팀인지 그다음에 체험이나 어떤 액티비티 같은 활동이 필요한 팀인지 아닌지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깔끔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랙터는 여기 이제 공급자들하고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는 항공인데 요번에는 그 공급자들 중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호텔입니다. 호텔의 객실 수가 변동되고 취소되는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대형 단체를 하게 되다 보면은 뭐 1000명 정도 한다. 근데 1000명에서 뭐 한 800명으로 줄었다. 그러면은 200개의 객실 200명을 재울 수 있는 객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게 장난이 아니죠. 조그만 호텔들은 200개, 100개. 그러니까 호텔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취소를 할 수 있다. 뭐 인원이 원래 1000명이었는데 뭐 990명 뭐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뭐 800명, 600명 되면 뭐 1200명 되면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 종종 미리 해야 되면 객실 수의 변동은 언제까지 허용이 되면 언제까지는 최소한도 마무리 져줘야 된다. 다음에 업그레이드는 누구누구 하게 될 것인지,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는 객실은 존재하는지, 회의실은 컨퍼런스 룸은 있는지, 컨퍼런스 룸은 또 있어도 뭐 300명짜리, 뭐 500명짜리,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는지, 또 아까 얘기한 경영진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20명짜리, 50명짜리 또 세미나실은 또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각종 부대 시설은 어떤가, 서비스 요금들은, 다음에 전화 요금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 요즘에 이제 옛날에는 이 전화 요금이 되게 골치 아팠어요. 왜냐면 핸드폰이 없던 시절은 막 전화를 쓰고서는 호텔에다 전화비도 안 주고 가는 경우 그거 다 물어내야 되는 이런 사건들도 되게 이게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인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까지 잘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향후 추가 요금과 관련해선 어떤 식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됐든 언제 지불을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들도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공급자와의 계약을 갖다가 꼼꼼하게 수없이 많은 변수들을 체크를 같이 해줘야 돼요. 계약 쓸 때는. 이 변수들을 체크를 못하면은 나중에 큰 코 다치게 되고 마이너스 수익 자체도 되게 어려워지는 경향도 벌써진다. 다음에 오퍼레이션이죠. 그룹 안내 데스크를 운영할 것인가, 하루 중 리뷰 섹션을 가질 것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또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락 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제가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락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때 호텔을 갔다가 리조트였죠. 리조트를 갖다가 예약을 해줬는데 리조트는 약간 콘도 스타일이다 보니까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예, 매일매일 그때 때가 돼서 청소를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건데 그 숙소를 갖다가 연락을 저는 받기로는 그냥 그때는 어떤 행사에 참여한 게 아니라 그냥 호텔 좀 잡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호텔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체크인이 5월 1일이었대요. 체크아웃이 5월 5일이었습니다. 근데 락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가수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가수들을 재우는 방이었거든요. 가수들을 배우기 위해서 객실 한 30개 정도를 갖다 필요를 했던 겁니다. 그런 락 페스티벌을 갖다가 4박 5일 동안 3박 4일 동안 열리는 동안 내내 그 가수가 머무르지 않아요. 만약에 101호실은 A라는 가수가 5월 1일 날 왔다가 5월 2일 나간다. 그러면은 이 방은 5월 2일서부터는 또 비어 있어요. 베이컨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가수가 오겠죠. 다른 B 가수가 와서 5월 2일 날 왔다가 5월 3일 날 나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청소는 제대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또한 호텔 그 리조트 프론트 디스크는 그걸 모르니까 처음에는 A라는 사람이 와서 키를 가져가서 됐는데 이거 첫날 그냥 아수라장이 됐던 거예요. 막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 와서 이것 좀 정리해 줄 수 있겠냐고. 자기네들 이걸 잘 해본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다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일하다 말고 딴 일하다 말고 바로 모든 거를 접고 내려가가지고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됐냐면 호텔 로비가 있으면 여기가 프론트 데스크예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그룹 데스크를 따로 운영을 했어요. 페스티벌 그룹 데스크를 해가지고 여기서 따로 참가자들한테 여기 와서 이 락 페스티벌의 참가자들은 예약돼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이쪽에 와서 제가 그 피켓트 달아놓고 해서 여기서 키를 나눠주고 체크아웃하면 키 나가게 되면 바로 어떻게 한다? 연락을 취해가지고 청소 좀 해달라 그러고 클린 방을 갖다 룸을 갖다가 룸메이드 좀 서비스를 해달라 요청하고 바로 다음 사람 또 오면 키 주고 그래서 앉아서 3박 4일 행사 끝날 때까지 거기 그룹돼서 그렇게 운영해 준 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도 같이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런 상황까지는 필요 없겠다라고 얘기가 되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항상 이러한 그 행사들은 그 리뷰 섹션을 꼭 가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약간 그 순수 그 왜 인센티브도 순수 관광으로 가는 인센티브 때 이런 거 말고 회의를 자주 하는 팀빌딩이라든가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하루에 2시간씩 예를 들자면 4시부터 6시까지는 세션을 갖습니다.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전에 관광하고 오후엔 잠깐 호텔에 쉬었다가 그런 워크숍 같은 기능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매일매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같이 파악을 해주면서 그럼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나와주죠. 일정 자체가 다르게 아이티너리가 짜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이 따지면서 해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이 날라오겠죠. 영수증 날라오게 되면 이거는 한 거니까 누구 빼고 여러분들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어떤 그 주점 같은 데서 우리가 그 영수증 갖게 되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업 자리 만들어서 하게 되고, 호텔과 이제 신용거래 이제 계약금만 주게 되고 나머지 돈은 체크아웃 할 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며칠 다 정리를 하고 언제 줄 건지, 그러다가 신용거래에서 약정을 해놓고 카드로도 미리 데파짓도 좀 해놓는 건지.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 있으면서 어떤 이런 인센티브는 자유시간 같은 것을 많이 줍니다. 근데 자유시간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힐링을 하기도 하지만 호텔에서 리조트에서 어떤 사람들은 관광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경우에 각각 비용이 또 달라지는 것들이 발생이 되게 되겠죠. 그걸 호텔 측에서 진행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따로 여행사를 또 다른 어떤 그런 순수 관광으로 하는 여행사에다가 전달해 연결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청구서를 갖다 발부하고 발부 받고 조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런 단계도 거쳐가야 된다. 그 다음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후 관리죠. 사후 관리.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가자 설문지를 만들고 배부하고 수집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언제 할 것인가, 행사 중에 할 것인가, 행사 마감날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다 따져가면서 누가 그걸 맡아서 할 것인가, 그리고 프로그램 전반부 목표에 부합했는지 안 했는지 같은 걸 갖다가 설문지에 꼭 집어넣어야 된다. 설문지에 집어넣어서 진행을 하고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 꼭 개선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있어야 뭘 한다, 백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체 주최한 기업체에다 주기도 하고, 그쵸? 내부 결제용으로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할 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도 해가지고 다음에 제안서를 만들 때는 훨씬 양질의 제안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후 사후 관리해주는 이 평가에는 상당히 그 회사가 기획사가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진 것이 이 평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